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사업 관리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실제 이제 현장에 감리 나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산출물 테일러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사업자분들이 진행을 하시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좀 악유가 있죠. 물론 이제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아마 사업자분들은 산출물을 뭐 최소화하시려고 할 거고, 또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일러링을 막 해서 또 다 빼버리고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감리가 제3자 입장에서 어느 게 적정한가를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어떤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건데요. 기존에 이런 악유들이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맞지, 뭐 100% 맞지는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이드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이제 크게는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크게는 지금 방법론, 현장에서 쓰는 방법론이, 뭐 아시겠죠? 이렇게 구조적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CBD,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론이 CB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패키징된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물론 프로젝트 관리 쪽은 사실은 뭐 크게 타이나는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각 방법론이 다르지만 관리 쪽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 계획서를 시작해서 일정 관리하기 위한 WBX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사소통하기 위한 보고서 등등이 있고요.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위험 이슈 관리 해야 되고요. 변경해야 되고, 보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산출물 품질에 대한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 등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죠. 물론 이제 이것보다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선에서 사실 사업 관리 산출물 이제 중요한 것들 메인 드래프트들은 말고, 공식적으로 이제 계약 문서로 내야 될 거는 뭐 이 정도로 해서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가이드 같은 데 꼭 해야 되는 이 과업 대입표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만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필수로 뭐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고요. 이제 분석 단계로 가면서 잠시만요. 틀 고정을 정했습니다. 이제 분석 단계는 약간 달라지죠. 여기 보시면 뭐 현황 분석은 당연히 다 해야겠죠. 각 방법 상관없이. 그 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와 추적표 당연히 동일하게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구조적에서는 여기가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라는 걸 그리죠.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렇게 흐르고 뭐 쭉 하고, 뭐 여기서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뭐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DB 통도 그리고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그릴 거고요. 근데 이제 CBD에서는 이거 이제 유상이 유즈 케이스 정의서죠. 유즈 케이스 정의서 여러분들 이런 액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기본 흐름, 뭐 대안 흐름 등등등등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쭉 쓰죠. 흐름도 쓰고 여기에 뭐 화면에 무슨 속성이 나타난다 등등 해서, 이건 나중에 이제 화면 정의서를 그리기 위한 어떤 기본 값들을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게 유사한 건 아닌데요.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하게 CBD에서 이제 이걸로 업무의 프로세스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아키텍처는 당연히 정의하겠죠. 그 다음에 개발 표준이라든가 화면 정의, ERD까지는 똑같습니다. 설계 들어와서 이제 똑같다가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이 구조적에서는 그냥 저희가 프로그램 명세서라는 용어를 써서 주로 이제 사실 명세까지도 잘 안 하죠. 현실적으로 사실 프로그램을 명세한 데는 잘 못 봤고요. 그냥 프로그램의 목록 정도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목록해서 이게 뭐 웹의 경우에는 뭐 JSP 파일, 그 다음에 서버의 뭐 컨트롤러 파일, 뭐 서비스 파일 이렇게 목록 정도지, 사실 명세라는 의미는, 그래서 사실 이제 분석 때 프로그램 정의서를 만들어서요.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해놓고
설계 때 가서 명세서를 만들어서 명세서에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로직이나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게 정석인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가보면 명세서를 사실 만드는 없고요. 목록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실체가 이렇게 프로그램 명세서에 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 CBD에서는 핵심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겠죠. 이게 이제 클래스들과를 정의하고 클래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되는 게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여기서 이제 화면이 아니라 연계이기 때문에 연계는 당연히 명세를 해야죠. 뭐 이게 구조적이건 CBD건 패키지건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자기의 테이블과 연계되는 테이블 간의 어떤 매핑 정의서, 주로 저희가 매핑 정의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뭐 주로 이제 저희가 매핑 정의서라고도 하죠. 뭐 이름이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는 연계 간의 어떤 뭐 테이블도 사실 꼭 테이블 아닐 수 있어요. 연계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DB 단이 아니라 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할 수도 있죠. 상대방에서 예를 들어서 오픈 API라는 걸 통해서 뭐 서비스를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는 테이블 정의가 아니라 그 오픈 API 스펙이겠죠. 메소드 명칭이라든가 뭐 내가 파라미터로 던져줘야 되는 항목, 그 다음에 저쪽에서 나한테 리턴해주는 어떤 항목들, 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테스트 당연히 계획서 필요합니다. 이 설계 단계의 테스트 계획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뭐 상세하게 뭐가 있냐면 이 구축이나 테스트 그 단계에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를 할 거야,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언제 할 거야, 일정. 그 다음에 방법은 뭐 무슨 툴을 써서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괄 테스트 계획서라고도 말을 하는데, 뒤에 이루어질 단위 통합 이런 테스트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설계 말단에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설계 말에 무슨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막 나와 있어서 아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계 끝날 때 테스트 시나리오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구축 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전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축단에 좀 넣고요. 물론 이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하고, 이제 뭐 뒷단은 보시겠지만 다 똑같죠. 똑같고, 이제 이 패키지가 항상 이제 아주 또 이슈가 되는데, 대부분 가면은 사업자분들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산출물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산출물이 없다, 매뉴얼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관리 쪽은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뭐 현황 분석이나 요구사항 정해 수첩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의 분석이나 설계단의 문서를 잘 안 만드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완벽한 패키지라면 당연히 못 만듭니다. 내부에 뭐 이미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데, 그죠? 뭐 이런 산출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쓰는 거고 내부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패키지일 경우에 이렇게 그 단 감리에서는 이렇게 갭 분석서라는 걸 꼭 만들어서 이 요구사항 대비 자기네 그 패키지들이 기능이 다 동작하는지 체크해보는 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죠. 요구사항 정의서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요구사항을 정해놨고, 이 자기네 패키지에는 뭐 기능을 보니까 1, 2, 뭐 4, 6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아, 이 요구사항은 이 기능이 우리 솔루션은 이게 해결해 준다. 이 요구사항은 우리 솔루션의 이 기능이다. 이거는 이거다. 근데 3번은 요구사항을 했는데 우리 패키지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불필요하게 또 있을 수도 있고, 패키지니까 요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뭐 그냥 놔두긴 되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방안을 찾아야죠. 추가로 뭐 개발을 해서 붙이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뭐 기능을 넣어서 다시 컴파일해서 패키지 형태로 주든가 등등.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갭 분석서라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솔루션 업체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패키지라고 우기면서 사실은 갭 분석서만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이 패키지들은 가슴 아시겠지만 다 반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외국 제품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패키지라고 하면은 뭐 딱 설치, 인스톨하면 딱 끝나서 마무리가 되는 깔끔한 것들인데, 사실은 저희 나라 거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소스 덩어리를 서버에 배치합니다. 소위 말하면 자바
자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냥 서버에 뭐 배치해 놓고 인스톨 방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세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사실 패키지가 아니고 이제 이런 개발 그냥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패키지에 대해서 뭐 이런 유즈 케이스 정의를 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잘 안 만드시는데 글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감리가 이제 이럴 때 그래서 이 패키지가 어느 정도 8, 90% 정도 진짜 패키지성을 가진 거다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갭 분석설 같은 거로 가이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봤더니 이 패키지가 마른 패키지인데 다 개발이다. 이럴 땐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죠. 이런 소위 말하는 방법론, 개발 방법론에 의거해서 만드는 게 이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뒷단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다 이 패키지도 당연히 단위 테스트 해야죠. 패키지라고 테스트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다 해야 되고요. 패키지도 교육하고 매뉴얼 다 만들어야 되고 이행해야 되고요. 유지 보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심하게 이 패키지 분들은 이 자체도 다 안 하시려고 그래요. 뒤에 단위 통합 시스템까지도 우리는 패키지라고 안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 애매하죠. 물론 이제 패키지를 만들 때 우리는 다 이런 걸 다 해서 뭐 통과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SI 성격을 같이 또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분석 설계산 춤을 안 만드셔도요. 뒤에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테스트는 해서 기능이 잘 되는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이 목록이 뭐 100% 꼭 맞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느끼면서 적어도 이제 이런 방법론적으로 유사하게 할 것들, 그 다음에 각 좀 다르게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요 정도 선에서 하고, 그 개인별로 또 가감하거나, 또 주관기관의 요구, 또 수행사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요, 결정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CBD 쪽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유즈 케이스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핵심이고요. 사실은 뭐 시퀀스나 컴포넌트 등등 또 이제 가끔씩 그리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